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병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자가지방 이식형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밑지방이란 게 뭐냐면 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안화라는 공간 안에서 안구를 받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정상적인 이제 안화지방이라는 조직이 유전이나 노화, 체중 변화 이런 원인들에 따라서 밖으로 돌출돼 보이는 걸 말합니다. 눈밑지방이 돌출이 되는 경우에 보통 돌출이 없더라도 아래쪽에 꺼지는 눈물꼬랑이나 바깥쪽에 꺼지는 광대꼬랑, 그리고 앞광대 꺼짐, 인디안 주름 꺼짐 이런 것들이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눈밑지방 돌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각각 이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눈밑지방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수술을 하는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비수술적인 방법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눈밑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늘어진 조직의 탄력을 증가시켜서 일시적으로 눈밑지방이 호전돼 보이도록 하는 고주파나 초음파 레이저 이런 치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돌출된 눈밑지방의 아래쪽의 꺼진 부분을 채워서 눈밑지방이 덜 나와 보이도록 가리는 이런 방법, 지방이식이나 필러 주입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제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서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로 눈밑지방을 해결하게 되는데, 눈밑지방의 수술적인 치료도 다시 크게 나누면 속눈썹 아래쪽에 있는 바깥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안쪽으로 아랫눈꺼풀을 뒤집어서 결막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저희는 결막 절개를 통해서 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결막 절개를 하는 수술 이것도 다시 눈밑지방을 제거만 하는 수술이 있고 재배치하는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 바깥으로 절개하는 수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이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하안검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사실 아랫눈꺼풀을 그냥 하안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안검 수술이라는 말이 엄밀히 뭐 이렇게 피부 바깥을 절개하는 거랑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면 피부 바깥으로 절개해서 뭐 치료를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속눈썹 바로 아래쪽에 있는 피부와 그 안쪽의 눈둘레 있는 근육, 그 안쪽의 경막까지 절개를 한 후에 눈밑지방이 노출이 되면 그거를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이런 수술입니다. 이 수술법은 특징적으로 이제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늘어진 피부랑 눈둘레 있는 근육을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눈밑주름이 훨씬 덜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눈매가 조금 변하게 되는데, 보통은 애교살이 사라지고 눈밑이 약간 어색한 모습 혹은 부자연스러운 모습 이런 느낌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또 이 수술은 지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눈둘레 있는 근육이랑 안화 경막을 이렇게 절개하고 손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작용 때문에 아랫눈꺼풀이 밖으로 약간 뒤집어 보이는 안검 외반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져 보이는 안검 퇴축 이런 종류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절개를 하고 봉합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수술 후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하지만 이렇게 절개 부위에 흉터가 보이게 되고, 이 수술은 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피부 늘어짐이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하는 그 결막 절개를 통한 수술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피부나 눈둘레에 있는 근육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눈매의 변화가 적은 편이고,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고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가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하안검 수술하고는 다르게 늘어져 있는 피부나 눈둘레에 있는 근육 늘어짐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주름이 더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막 절개를 통해서 눈밑지방 수술 이렇게 했었을 때, 예전에는 단순히 제거만 하는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거만 하다 보니까 눈밑 꺼짐이 더 심해지는 경우나 아니면 눈물꼬랑이나 광대꼬랑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현재는 눈밑지방을 제거만 하는 수술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수술이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치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널리 알려진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방법은 안쪽 결막을 절개한 후에 안화 경막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골막까지 박리를 한 후에 그 얼굴뼈하고 골막 사이로 눈밑지방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과량인 지방은 일부 제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방법은 생각을 해보면 과도하게 나와 있는 눈밑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꺼진 부위로 이동시켜서 편평하게 만든다 라는 면에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우수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골막을 박리해 가지고 지방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5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뭐 눈물고랑이나 광대고랑, 앞광대 이런 부분을 완전히 채우기도 힘들고, 특히 광대고랑 꺼짐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채우기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불룩한 지방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고 그냥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 편평하지만 두툼하게 둔해 보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고, 골막을 박리하고 이제 고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눈밑 지방 제거 수술에 비해서는 부기나 멍의 발생이 가능성이 높고 회복 기간도 더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형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제가 다마 페이셜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국제 성형외과 학회지에 세계 최초로 발표를 했던 방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지방 이동형 눈밑 지방 재배치 방법하고는 다르게 일단 결막을 절개한 후에 돌출된 만큼의 적절한 지방을 먼저 절제를 해내고, 그 절제한 지방을 다시 다져서 지방 이식 형태로 꺼져 있는 눈물고랑이나 광대고랑, 앞광대 이런 꺼진 부위에 다시 주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꺼진 눈물고랑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대신에 꺼진 광대고랑이나 앞광대 부위를 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수술은 골막을 박리하고 이동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부기나 멍 이런 것도 가능성이 훨씬 낮은 편이고 회복도 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은 제거 수술처럼 과도한 지방을 일부 제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술 후에 눈밑 꺼짐이 더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방 이동형의 눈밑 지방 재배치, 이것과 본원에서 하는 지방 이식형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모두 일단 이동시켜서 고정시켜두면 그냥 지방이 다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일부의 지방만 살아남고, 제가 하는 지방 이식형의 재배치 또한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만 상착되기 때문에 재배치한 지방만으로는 아래에 있는 꺼진 눈물고랑이나 광대고랑 이런 부분들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 이런 추가적인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돌출된 눈밑 지방 치료할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할 것인가, 수술을 한다면 피부 절개를 할 건가 아니면 결막 절개를 할 건가, 결막 절개를 한다면 제거만 할 건가, 지방 이동형 재배치를 할 건가, 지방 이식형 재배치를 할 건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수술들의 장단점도 있고 개개인의 눈밑 지방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후에 본인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각각 치료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결국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